월드리포트 세계가 금지하는 집속탄, 우리는? 앵커 북한이 여전히 비인도주의적 무기인 집속탄 생산국이라는 국제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됐습니다. 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집속탄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집속탄 금지 연합 클러스터 뮤니션 코얼리션이 30일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공개한 2018년도 집속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생산국입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되며 살상 범위가 축구장 전체 크기로 매우 넓어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2008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 협약 컨벤션 온 클러스터 뮤니션즈는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 배전, 사용,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붕괴하면서 최소 36개국으로 소련산 집속탄이 흘러들어갔고 북한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집속탄을 입수해 현재까지도 대량의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만 북한은 집속탄 생산국이나 북한 영토에서 실제로 집속탄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집속탄 금지 연합의 제프 아브람슨 7회 집속탄 담당관이 30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전했습니다. 아브람슨 담당관 집속탄 오염이란 분쟁 국가에서 집속탄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집속탄을 생산해 왔으나 북한의 집속탄 오염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2017년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소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수의 집속탄 공격이 공식 집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상자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도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집속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시리아에서만 이로 인한 사상자가 187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례 보고서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유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집속탄 금지 협약 회의에서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해질녘 카메라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듯 반짝이며 하늘로 치솟는 수십 개의 불빛을 담습니다.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어 카메라는 다연장 로켓이 떨어진 마을을 잡습니다. 마치 LED 전구 수십 개가 켜졌다 꺼졌다는 반복하듯 섬광이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번쩍입니다. 섬광이 터지는 범위는 어림잡아 반경 1km는 좋게 돼 보입니다. 잔인한 불꽃쇼는 1분가량 지속됩니다. 폭격이 끝난 뒤 마을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수백 발의 폭탄이 터진 마을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폭탄 속의 폭탄 모자 폭탄. 이 영상은 지난해 가을 하마란 반군 거점 부근 마을을 러시아군이 폭격한 걸 촬영한 겁니다.
마을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든 위력적인 폭탄이 바로 집속탄 클러스터 bom입니다. 집속탄은 한마디로 용기 안에 작은 폭탄이 수십에서 수백 개가 들어있는 폭탄을 말합니다. 폭탄이 폭탄을 안고 있다고 해서 모자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타이머에 의해 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폭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효과를 냅니다. 폭탄 하나로 여러 개 폭탄을 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한 번에 폭격할 때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인 적군이나 진지를 겨냥할 경우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속탄의 장점은 곧 단점이기도 합니다. 불특정한 다수를 겨냥한 대량 살상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적이 점령한 마을, 그곳에 민간인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의 적이 숨어든 경우 적이 있는 곳을 쉽게 특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속탄을 쓰면 적을 제압하는 건 편하겠죠? 그럼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빈대 잡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식,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막대한 희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집속탄은 아주 넓은 범위로 자탄이 퍼지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속탄 한 발의 위력은 축구장 3개를 초토화할 수 있고 1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우듯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백린탄도 집속탄의 일종입니다. 백린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스틸 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백린탄은 고열로 물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녹여버리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하고 인류 최악의 무기라는 악명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할 때 이 백린탄을 마구 썼죠. 피난시설로 쓰던 학교도 이스라엘의 백린탄에 폭격당하기도 했습니다. 백린탄의 희생자들은 살과 뼈가 다 녹아버린 처참한 모습이라 차마 담지는 못하겠습니다. 요즘 집속탄은 무탄에서 수십 개의 자탄을 실은 탄도가 분리되고 이 탄도가 낙하산이 타고 넓게 퍼져가다 열을 감지하면 목표를 향해 수십 개의 자탄이 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살상력과 폭격 범위는 훨씬 강하고 넓겠죠. CBU 100올라는 폭탄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를 너도 나도 쓴다면 전쟁이 끝난 뒤 남아나는 게 없겠죠.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의 의미가 변질되는 겁니다. (30%의 불발탄) 라오스에만 8천만 개. 집속탄은 30%가 불발탄으로 남습니다. 당장의 피해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남기는 상처도 큽니다.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라오스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북베트남 배투공이 물자를 라오스를 통해 들여오자 라오스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9년간) 60만 번의 폭격, 200만 톤의 폭탄이 라오스에 투하됐습니다. (8분마다) 한 번씩 폭격한 셈입니다. 라오스는 고산 밀림이 많아 대부분 폭탄은 살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집속탄이 사용됐습니다. 당시 쓰인 집속탄의 자탄은 3억 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사용된 집속 자탄이 4억 5천만 개니 3분의 2가 다 라오스에 떨어진 셈입니다. 이 중 30%인 8천만 개의 자탄이 불발탄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악지대 곳곳에 숨어버린 불발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지뢰와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불발탄 때문에 숨지거나 다친 이들이 2만여 명에 달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5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불발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지금까지 제거된 불발탄은 8천만 개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9월 초 라오스를 방문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라오스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물론 결자해지의 행동이지만 불발탄 제거를 위해 9천만 달러, 우리 돈 995억 원을 내놓기로 했죠. (111개국) 집속탄 금지, 미국, 러시아, 한국은 협약 거부. 집속탄의 이런 문제 때문에 2008년 111개 국가가 오슬로에 모여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 비축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군수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의정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협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속탄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라는 한계성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반군 지역에 대놓고 집속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러시아제 전투기에서 투하된 집속탄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영상이 한두 개 아닙니다. 이른바 최신식 집속탄인 낙하산형 폭탄도 목격됐습니다. 집속탄의 폭격을 받아 희생된 민간인의 영상도 수두룩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량 살상 무기로 무고한 희생이 늘어가는데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 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난 가입도 안 했으니 쓴다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비난하든 말든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입니다. 미국은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백악관이 최근 집속탄의 사우디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CBU-105라는 최신형 집속탄인데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해 이 집속탄을 후티 반군 지역에 마구 뿌리면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자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미국의 유일한 집속탄 생산 업체도 수출길이 막히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집속탄을 폐기하거나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돈벌이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집속탄 투자 2위국. 집속탄을 버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 보유 국가란 오명을 받으면서도 집속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의 실정을 이유로 듭니다. 병력 규모 면에서 북한에 뒤지는 우리나라가 전시에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집속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폭탄의 살상 반경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자탄이 넓게 퍼져 폭격 반경이 큰 집속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북한군이 밀려 내려올 것이고 긴급한 상황에 집속탄만한 방어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도 집속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쓰지는 않겠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보유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비등한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평화연구소 팩스가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 세계 158개의 금융기관이 집속탄 생산에 33조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76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굴지의 금융사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21개사가 집속탄 생산에 투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삼성부터 현대중공업, SK, 동부, 농협 같은 한국에 내로라는 굴지의 기업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도 집속탄 생산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명보험기업도 들어가 있던데 회원들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학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데 솔직히 비위가 상하더군요. 팩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집속탄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8개사인데 우리나라에선 한화와 풍산 2곳이 포함됐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 4분의 1이니 적은 비중은 아니죠. 한국의 금융사들은 대부분 돈을 한화와 풍산에 투자했더군요. 기업 입장에선 투자 기업의 비전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 거지 특정 무기 생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학적인 이유로 집속탄을 생산,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계적으로 학살 무기라며 집속탄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집속탄 생산 기업에 투자할 때 최소한의 도덕적인 고민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위에 나온 대기업들 자사 이미지 광고를 통해 인재가 중요하니 사람이 우선이니 한껏 떠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돈벌이를 할 때도 그 대상을 자신들 기업의 가치에 걸맞게 선택을 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죠.
뭐 딴지 걸기식 말장난 아니냐고 반박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집속탄을 퍼붓는다는 리포트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나라의 기자인가? 라는 자책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러시아 같은 학살자는 아니더라도 학살을 각오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집속탄을 유사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지금의 선.